안녕하세요. 你好，你好。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다는 뭐예요, 이거? 这酒是中国的那个白酒。 私も日本の伝統酒を持ってきました。 이거 식사하면서 먹으면 되겠네요. 배고프시죠? 饿死了。 가져갑시다. 오시나 고생했어요. 이게, 어서 먹읍시다. 吃吧。いただきます。好烫。 괜찮으세요? 이거 뜨거워서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我忘了，在中国本来拿着饭碗吃饭的。日本もそうですね。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거 밥그릇 두고 먹는데, 신기하네요. 因为 서로 가까운 한중일은 왜 식사하는 모습은 서로 다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다른 이유는 쌀의 품종 때문입니다. 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인디카 쌀과 한국, 일본에서 주로 먹는 자포니카 쌀입니다. 길이가 짧은 자포니카 쌀은 우리가 흔하게 먹는 쌀입니다. 찰기가 있어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젓가락으로 쉽게 퍼지지만 인디카 쌀은 찰기가 없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쓸어 먹는 문화가 생겼고 자연스레 밥그릇을 들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세한 이유가 있었군요. そういえば日本と韓国は同じ品種の米を食べ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那个理由也有啊。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문화에 있습니다.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탕과 국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을에서 가래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밥과 함께 국을 먹으려고 노력했고 국을 떠먹기 위해 숟가락이 발달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게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놋기나 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소재는 열 전도율이 높아 뜨거운 밥을 들고 먹기 힘들었습니다. 일본은 야요이 시대에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죽을 먹거나 쌀과 잡곡을 섞어 먹었기 때문에 찰기가 부족하여 밥그릇을 들고 내용물을 젓가락으로 긁어 먹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불교를 수용한 일본은 불교식 식사 예절을 따르게 되었고 그중 입이 보이지 않도록 식기와 바루를 들고 먹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열 전도율이 낮고 가벼운 목재 식기가 발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추도 일본에서 전해졌죠? あら、韓国から日本に渡ってき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 찾아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고추를 발견한 유럽인들은 이를 아시아로 수출했고 일본에서는 1543년 규슈의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시마를 거쳐 한반도 남부에도 유입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로 상황이 혼란스러워 서로 교류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고추는 일부 지역에만 존재했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인해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 남부로 온 일본인들은 고추를 처음 보았고 한반도 중부 지방 사람들도 이때 처음 고추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문헌에서는 고추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전래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일본 문헌에서는 조선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유럽인들은 장강을 통해 중국에도 고추를 수출하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장강 하류에서 고추를 재배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啊，原来如此。なるほど。 그리고 김치는 빨간 고춧가루로 양념한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매운 요리입니다. 하지만 고추에서 온 이 빨간 맛은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추를 들여온 한국과 일본은 고추를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주변에서 자라는 독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임진왜란 후 200년이 지나서야 공식 문서에서 고추를 음식에 활용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재료에 빨갛게 양념을 덮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향신료로 주재료를 돋보이게 만드는 부재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제 성장 후에는 향신료에 대한 수요도 생겨 고추 재배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한 매운 요리들이 인기를 끌게 되고 그 후 더 맵게, 조금 더 맵게라는 매운맛 기호에 따라 지금의 매운맛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辛い。やっぱり韓国料理は辛いですね。辣吗？ 중국에는 5가지 매운맛이 있습니다. 사천의 마라, 귀주의 향라, 운남의 선라, 섬서의 함라, 호남의 살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국을 대표하는 매운맛인 사천의 마라는 초피 특유의 얼얼한 매운맛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이 천천히 올라와 오래간다면 마라는 빠르게 올라와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라의 개성 있는 맛 때문에 지금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겨와 나물이 겨울의 반식량이며 고추는 겨울을 이겨내는 옷이다 라는 사천의 속담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습하고 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과거부터 매운 요리를 즐겨 먹던 것이 지금의 사천 요리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일본인들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매운 요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 가운데 고추로 매운맛을 낸 요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고추를 활용한 매운맛과 고추의 기능에 대해서 주목한 지는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고추를 독초로 인식했지만 18세기 에도 시대에 와서야 메밀국수에 간단히 뿌려 먹는 향신료 시치미 토우가라시라는 형태로 고추가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와사비는 오래된 사료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인과 오랫동안 함께한 일본 특유의 향신료입니다. 일본의 에도 시대에서 와사비를 생선의 살균과 비린내 제거에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와사비를 초밥을 통해 접할 수 있듯이 당시에도 와사비를 초밥에 처음 넣은 것을 계기로 붐이 일었습니다. 혀를 얼얼하게 하는 고추의 캡사이신과 달리 와사비의 화학적 성분인 시니그린은 코를 찌르고 올라오는 향으로 코를 자극해 맵게 합니다. 이는 가열하게 되면 사라지는 매운맛으로 와사비를 활용한 뜨거운 요리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와사비는 다양한 제품군으로도 발전하며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咱们喝一杯吧。 좋죠? いいですね。 그럼 제가 가져올게요.嗯，在韩国喝烧酒的时候喝凉的吧？为什么喝凉的？ 그 한국 특유의 물과 에탄올을 섞어서 만든 그 희석식 소주가 그 차게 마시면
쓴맛이 덜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네요. 哦，是吗？哦，中国人喜欢喝常温的， 아 그래요? 因为 중국은 왜 미지근한 술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물에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미지근하게 마십니다. 찬물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양면이라는 대신이 정치적 숙청을 당한 후 빨리 죽고 싶다며 매일 아침 찬물을 마셨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중국의 물은 석회질 안반에 불순물이 많아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은 맛이 텁텁할 뿐만 아니라 마시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위생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물을 끓여 마셔야 했고 자연스럽게 차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52년 중국 정부 주도로 심각한 전염병과 위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국위생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찬물을 마시지 말고 끓인 물을 마시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문화로 인해 찬물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중국 대중에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물과 더불어 맥주를 비롯한 다른 술도 미지근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일본은 어떻게 마시나요? 日本では冷たく飲んだり温かく飲んだりします。 아 그럼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건배를 한번 할까요? 따뜻한 술도 되게 맛있네요. 왜 따뜻하게 마시게 됐나요? それは 사케란 쌀, 누룩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입니다. 일본에서는 특이하게도 술을 데워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왜 술을 데워서 마시게 되었을까요? 사케를 데워 먹은 기록은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엔기 시기에는 술을 데우는 데 사용된 작은 구리 냄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인 백낙천의 시집 맥시몬집에는 숲속에 단풍이 피어 술을 데운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영향이 컸던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술을 데우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 따르면 당시 데운 술은 제사주로서 종교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그 후 시대가 지나 에도 시대부터는 귀족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데운 술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케를 데워 마시는 것은 맛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사케의 온도를 가열하면 잡내를 잡아주고 단맛이 증가하며 쓴맛은 감소하여 차게 마실 때와는 다른 식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케를 데워 마시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케일수록 상온에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주가들은 상온 이상에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재에는 양조 기술이 발달하여 술의 품질이 상승함에 따라 차게 마시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취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각자가 선호하는 온도에서 마신다면 더 즐거운 음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건배는 한번 할까요? 私もです。今日は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非常感谢今天你们邀请我， 자, 그러면 즐거운 유학생활을 위하여 干杯！